자, 암컷 발언이 처음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잠적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최강욱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문을 했을까요? 내가 빌런은 아니다. 김건희 명품백이 나보다 뉴스 가치가 떨어지나? 내가 그게 거물인가? 사이즈나 저기 그거 엄청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 횟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지적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까지 이제 공인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정이나 분노가 앞서면 일을 거르칩니다. 그리고 품위도 떨어지고요. 문제는 이제 이 한동훈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이제 받았던 어떤 탄압이나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발심에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회의원 직위도 잃었고 또 자격정지도 2년이나 받는 바람에 이제 정치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화제가 되고 이것이 전체 총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금도 있는 발언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특히나 어떤 뭐 특정 동물 그리고 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고 이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셸 오바마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 부인께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저들이 저급하게 가면 우리는 고급스럽게 품위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하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최강욱 전 의원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저렇게 계속 그 여성에 대해서 뭐 저런 표현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짐승에 비유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보면 뭐 본인의 철학으로 보여요. 본인의 그 생각은 왜냐하면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의 저런 그 어떤 본인의 철학을 막을 방법이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징계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어차피 그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면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든요. 예.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한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의 저런 식의 막말 그것이 이제 결국 당에 해가 될 텐데 그걸 막을 생각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발언을 한 당사자 최강욱 전 의원도 문제지만 두 번이나 논란의 발언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누구 한 사람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북콘서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웃는 듯한 모습인데 어떤 분위기였어요? 저게 이제 지난 18일이죠.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북콘서트 장면인데요. 이 먼저 조 전 장관이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치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침팬치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서 몰아낸다. 최근 윤핵관 그룹이 그렇게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강욱 전 의원이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그러면서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침팬치 사회에선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된 그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하루 전날 이 콘서트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뭐 방송사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 자, 정미경 전 의원님, 저런 표현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도적이겠죠?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아니 당연히 이제 의도적인 건 저는 기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최강욱 의원이 그
최강욱의 기본이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했거나 남을 공격할 때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면 자기 본연의 수준이 다 보여지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암컷 발언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관종, 뭐 생물 막 이런 단어 막 써요.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런 그 비상식적인 막말이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인 건 뭐 정치인이 얘기할 때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최강욱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여준다고 봐요. 예. 자, 그런데 누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면 누구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뭐 그 발언의 당사자들도 피해를 보고 여성들도 피해를 보지만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피해를 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을 두고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뜨거운 설전이 오갔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다가 이 단톡방이요 나중에 폭파가 됐다고 합니다. 폭파가 됐다는 게 뭐느냐. 이 방을 아예 문을 폐쇄를 하고 이 방을 안 쓰는 거예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당시 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원욱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옮겨가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망가졌다고요? 아니, 조선일보 보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조선일보가 우리 민주당의 기준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그럼 암컷 발언을 계속하고 다닐 겁니까? 정치인입니까? 유튜버입니까? 와, 이미 막 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질타하고. 자, 이 정도 대화 내용이 공개되니까 이거를 그냥 폭파해버렸다. 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저런 대화 내용을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게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기자들이 저 단톡방에 들어가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기자들이 아는 국회의원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예. 그럴 경우에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 대단히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저 단톡방을 폭파,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톡방,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단톡방. 그런데 160 몇 명, 168명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을 기자들이,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못한다? 그렇다면 기자 그만둬야죠. 예, 그 다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뭐 자기네들끼리 그 어떤 비밀 얘기도 나누고 한다면 기자들이 취재 못할 수도 있지만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을 기자들이 취재 못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텐데 일단은 다른 거를 만들고 기존 단톡방을 폐쇄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좀 조심하자. 뭐 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는 단톡방 못 들어가요? 예, 이게 기자들 당연히 이제 그건 의원들만 여기서 들어있는- 밝힐 수가 없죠. 아니 뭐 의원들만 이제 사용하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이걸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번에 워낙 적나라하게 어떤 의원이 워딩을 어떤 말을 했는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게 이제 휴대전화로 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고 그게 이제 PC나 이제 의원실에 있는 다른 뭐 탭, 갤럭시 탭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연동돼 있다 보니까 아하. 보좌관들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로 연동돼 있는 그 메신저 내용을 긁어서 기자한테 준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의원이 유출한 건 아니고 그 뭐 PC나 이런 데 연결돼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출이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메신저는 PC와 연동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보게? 예, 보좌관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도록 유출을 좀 막는 데 신경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원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이전 원내 지도부 체제에 있던 원내 대변인이 방을 지휘했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단이 바뀌고 나니까 새롭게 최혜영 대변인이 이 관리를 맡기 위해서 방을 팠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